네, 오케이. 그리고 저번 시간에 SVD에서 열심히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랑 SVD랑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 조금 어렵긴 했었을 텐데, 어차피 SVD가 조금 어려운 항목이라서 그냥 그래도 그 자료 같은 거 조금 더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따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헷갈리는 게 항상 많은데, 여기서 약간 설명을 잘못, 약간 명확하게 못했었던 게 스펙트럴 띠오렘에서 아이겐벡터들이 리얼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에서의 아이겐벡터들이 디스틴트한 아이겐밸류에 있으면은 아이겐벡터들이 올토고널하다고 했어요. 근데 디스팅트하지 않고 같은 값의 아이겐밸류가 있을 때 아이겐벡터들이 여러 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겐벡터들은 올토고널하냐? 근데 우리는 올토고널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 스펙트럴 띠오렘을 넘어가서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모든 아이겐벡터들을 올토고널하게 만들 수 있고 올토고널하면은 노멀라이저에서 올토노멀 베이시스로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SVD를 유도를 했는데 같은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아이겐벡터들은 올토고널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올토고널하다는 건 어떤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만들 때 이렇게 수직하다는 거니까 얘네들이 인디펜던트 해야 돼요. 어떠한 스페이스에서 인디펜던트한 두 벡터가 있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올토고널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원 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같은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같은 아이겐밸류가 두 개다. 그럼 2차원 스페이스인데 이 2차원 스페이스가 2차원 스페이스 그러니까 2차원 스페이스라면 이게 1차원 스페이스가 아니라 2차원 스페이스라면은 올토고널한 베이시스를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올토고널한 베이시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아이겐벡터들이 모두 다 오르토고널하게 디스팅트한 아이겐밸류들은 오르토고널하는 것을 증명을 했고 같은 아이겐밸류에 대해서도 오르토고널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 왜 같은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이 스페이스가 정확하게 뭐 두 개의 아이겐밸류가 같은 근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왜 2차원 스페이스를 만드냐는 더 어렵더라고요 증명이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스펙트럴 티오렘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시메트리컬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모든 아이겐밸류가 인디펜던트와 아이겐 벡터가 인디펜던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토노멀한 베이시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SVD를 유도하면서 결국 SVD가 우리가 아이겐 벡터 디컴포지션을 만들어낸 건데 전 수업 자료를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결국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을 한 거잖아요. 이 형태로 다이아고널라이즈 했는데 여기에서 다이아고널라이즈 할 때 D가 아이겐밸류로 구성된 매트릭스였고 P가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매트릭스였습니다. 근데 다이아고널라이즈는 항상 되는 건 아니고 이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한 경우와 인버터블한 경우는 또 다른 상황이고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할 때 아이겐밸류와 아이겐 벡터로 이렇게 매트릭스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아이겐 벡터가 모두가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만들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원래의 매트릭스를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으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로 다이아고널라이즈를 했다면 A 트랜스포즈 A의 매트릭스, 원래 매트릭스가 A라면 A 트랜스포즈 A는 항상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로 다이아고널라이즈를 해서 만든 게 SV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과정은 결국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랑 같습니다. 그게 과정으로 증명을 하긴 했는데 그 저번 렉처를 보시면서 복습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SVD를 직접 매트릭스로 우리가 뭔가 SVD를 하는 과정을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풀랭크에 대해서
SVD를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결국 A 트랜스포즈의 A의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하는 과정이랑 굉장히 유사하고 그런 측면에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도 시메트리컬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뭐 그냥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메트리컬 매트릭스가 아니라면은 이게 제너럴라이즈 해야 돼서 SVD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건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건데 시메트리컬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그냥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하는 거랑 과정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얘도 그냥 SVD 하던 대로 풀면은 A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얘네들은 롤또 노멀 하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해보시면서 좀 더 SVD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숙제를 이미 풀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풀어보시다 보면은 계산이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계산이 복잡한 것들은 어? 왜 이렇게 복잡하지? 내가 이걸 정말로 풀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계산을 더 안 해도 됩니다. 시험 문제도 비슷할 거예요. 아, 이거 계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싶은 순간들이 와요. 실제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실제로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어떠한 캐릭터리스틱들을 잘 사용하다 보면은 아, 이걸 계산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네를 캐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 나는 그냥 일단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풀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풀어도 답만 맞추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아, 이걸 나한테 이렇게 시킨다고? 좀 짜증나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생각들을 조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SVD 할 때도 약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 그러한 특성들에 대한 공부가 이런 숙제 2번을 풀면서 숙제 1번도 계산하다 보면 좀 짜증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잘 생각해 보면 이런 4번이나 5번 같은 성질들을 잘 이용하면 될 거예요. 이 정도로 저번 시간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 출석 체크를 하시죠. 여기 근처에 큰 강의실 있나요? 대형 강의실? 100명 정도 들어가나요? 바로 옆에? 거기서 시험 보면 되겠죠? 거기서 아마 네, 이 선영대수는 여기서 어차피 수업이 여기니까 여기 캠퍼스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옆에 큰 강의실에서 한 명씩 떨어져 앉아서 시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은 아마 연필만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연필 지우개. 그러면 오늘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선형대수에 대한 개념이 전반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조금 더 응용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결국 이게 선형대수를 배우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저 리스트 스퀘어에 대해서 오늘은
이 영광을 리스트 스케에서만 돼서 쭉 할 거고, 어, 쭉 하는데 시간이 남는다 하면 빨리 끝낼게요. 무슨 말을 하려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계속 선형대수에 대한 개념, 뭐, 우리들이 개념들은 다 배웠으니까 이런 응용적인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전에 내용들을 복습을 할 건데, 제가 여기까지 하면은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선형대수의 한 학기 수업 내용을 다룬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1학년 기준. 근데 3학년, 4학년 수학과 기준에서 선형대수의 수업을 보니까 거기는 일주일 만에 여기까지 하는 걸 다 하더라고요. 2학년 때 배웠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선형대수 개념 복습 쫙 하고 일주일 만에 끝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음,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좀 예쁜 문제들을 풀었어요. 수학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AX는 B, 딱 정해진 매트릭스에서 딱 정해진 답이 있는 문제들을 풀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공학자니까, 공학도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러한 문제들은 깔끔한 수학 문제들을 풀 일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편한 쉬운 수학 문제들을 풀 일은 없고, 여러분들은 이거는 좀 자극적인 말이지만 대학교에 뭐 이런 공부만 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뭐 로봇 제어도 하고 드론도 날리고 자율주행도 하고 이런 알고리즘들을 풀려보면은 AX는 B를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한 솔루션이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근사된 솔루션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에러 AX는 B를 못 풀고 AX에서 마이너스 B를 한 이 차를 에러라고 조정했을 때 이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의 어프로치를 접근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AX는 마이너스 B라는 에러를 설정을 하였을 때 이 에러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X는 무엇일까? 이게 실제 프랙티스에서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예시가 데이터 피팅이죠.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한 모델이나 방정식을 알아내고 싶을 때 이런 데이터 피팅을 하는데 결국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라인 피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 라인 피팅과의 데이터들이 각자 이렇게 에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러의 썸을 줄이고 싶은 거잖아요. 에러의 썸을 미니마이즈 하는 AX 플러스 B는 뭔가? 이게 라인 피팅의 문제인 거고 라인 피팅은 그냥 단순히 Y는 AX 플러스 B인데 이게 약간 고차원일 수도 있죠.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원 폴리노미얼 이퀘이션일 수도 있고 3차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도 똑같이 라인 피팅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만 있다 보면은. 그 상황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피팅할 수 있을까? 정확하게 포인트들이 주어져 있으면은 이것을 이 두 점을 지나는 포인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거는 yx 플러스 b. 이게 이제까지 풀었던 문제라고 하면 그거는 y는 ax는 b 리니어 알제브라로 결국 풀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정확한 솔루션이 아니라 에러를 미니마이즈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시로 라인 피팅을 풀어봅시다. 우리가 이러한 포인트가 주어져 있어요. 이 포인트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지나는 방정식은 답을 미리 써놨는데 y는 3x 플러스 4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죠?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얘는 결국 a, b를 구해야 되니까 a, b를 하나의 벡터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트릭스에 우리가 x, y 페어가 3개가 있잖아요. y가 7, 4, 1이고 x가 1, 0, 마이너스 1이니까 1, 0, 마이너스 1.
이 문제를 푸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전개를 하면 ax 플러스 b가 되니까. 그래서 a, b 이거를 만족하는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 식에서 만족하면 a, b는 무엇일까를 하는 건데, 이거 풀 수가 있나요? 3 by 2 매트릭스니까, 이게 스퀘어 매트릭스면은, 이거 그냥 인버스 해가지고 풀면 될 텐데, 3 by 2니까 인버스 할 수가 없죠. 이 말은 풀 수 있을 때도 있고, 못 풀 때도 있다는 건데, 이 경우에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냥 1101 뭐 해가지고 74 해서 a 플러스 b는 7, b는 4, a는 3. 근데 마지막까지도 만족을 하네요. 얘는 즉 리던던트한 로 벡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로 스페이스에서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거예요. 모두 로 스페이스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라. 하여튼 풀 수 있고 a는 3, b는 4가 이 세 번째 식에도 만족을 하고 결국 y는 3x 플러스 4라는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실제 데이터에서 우리가 아주 조그마한 오차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1101 마이너스 1, 1. 아, 1, 1, 여기가 7, 4, 1.0001. 이거를 풀라고 하면은 풀 수가 없어요. 얘는 3 바이 2인데 얘네들이 다 리니얼 그 A 플러스 B 얘를 만족하면 A는 4, B 3을 첫 번째, 두 번째 이퀘이션으로 나오지만 이게 세 번째 이퀘이션에 만족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근사한 값으로 묘사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런 식에서 A, B를 어떻게 결정할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제너럴하게 만들어서 이러한 각자의 값들에 대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고 그걸 결국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서 AX는 B를 푸는데 오차를 AX-B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각 데이터들에서 오차가 생겨서 E1부터 E의 M까지의 데이터가 M개가 있으면은 이 데이터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AX-B 스퀘어 이걸 놈 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결국 E1 제곱, E2 제곱, 이 M의 제곱일 텐데 이 에러의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는 X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리스트 스퀘어 프로그램, 리스트 스퀘어 최소 선형 자수? 뭔지 모르겠네, 한글로. 네, 하여튼 리스트 스퀘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리스트 스퀘어에 대한 솔루션을 유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시죠. 보통 우리가 이러한 쿼드러틱 프로블럼에 대해서 이 참수에 대해서 미니마이즈를 할 때는 최소값을 어떻게 찾냐? 쉬운 예시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2차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최소값 어떻게 찾죠? 제곱의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제곱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2a분의 2bx
그리고 여기에서 무언가를 더해주고 빼줍니다. 같은 값에 대해서. 이게 약간 스킬인데. 같은 값을 더해주고 빼줘서 이 자체 x에 관한 식이 2차의 제곱 형태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x에 상관이 없는 상수예요. 얘는 x랑 상관이 없는 상수니까 변하지 않고 얘만 x에 따라서 변하는 건데 여기서 x를 마이너스 2a분의 b로 설정을 해주면 얘는 0이 되니까 x 플러스 2a분의 b는 항상 이거의 제곱은 항상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큰데 얘는 상수니까 변하지 않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면 이 전체의 식이 미니마이즈드가 되겠죠. 최소화가 되겠죠. 즉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최소화가 된다. 이게 약간 근해 공식을 구하는 스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2a분의 b의 제곱은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t 이걸 루트 붙여가지고 해주면 x는 근해 공식을 처음에 이렇게 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식에 대해서도 이 식도 2차니까 얘를 뭔가 더해주고 뭔가를 빼줘가지고 저렇게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전개를 해보면 트랜스포즈는 순서를 바꾸니까 얘 AX-B의 트랜스포즈는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B 트랜스포즈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뭔가를 더해주고 빼줄 건데 뭔가를 더해주고 빼주냐면 복잡해요. 얘를 더해주고 빼줬습니다. 얘를 더해주고 빼줬는데 얘에다가 얘를 잘 정리하면 여기의 식을 1번이라고 얘의 식을 2번이라고 합시다.
이 밑줄 친 식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 B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이건 상수니까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에 관한 식들이 뭔가의 쿼드라틱한 포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지고, 상수를 이렇게 따로 뺀 건데, 왜 1번이 2번이랑 같냐? 전개해보면 되겠죠? 이 두 번째 식 얘였어요. 이 식을 처음에 그대로 가져왔고, 이 그대로 가져왔을 때 첫 번째 트랜스포즈를 풀어주면 얘는 순서가 바뀌어서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그리고 B 트랜스포즈, A.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즈가 풀어질 수가 있죠. 그럼 얘네들을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를 얘네들한테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X 트랜스포즈의 A 트랜스포즈 A의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니까 아이덴티티가 돼서 없어지고, 그 다음 거는 B 트랜스포즈 A,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그럼 얘네들을 또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주면 X 트랜스포즈 하나씩 전개를 해주는데 여기에서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와 A 트랜스포즈 A는 또 인버스와 그 형태니까 아이덴티티로 가서 결국 아이덴티티가 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이 정리돼서 이렇게 되는데 이 정리된 식이 1번이에요.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기에서 결국 이거를 더해주고 뺀 거고 이 세 개가 원래부터 있었던 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더해주고 빼주고 얘를 포함시켜서 위의 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위의 식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럼 얘도 아까 2차 식에서 이 밑줄 친 n은 x에 관한 식이에요. 그리고 얘는 빗금이라고 합시다. 빗금은 x랑 관련이 없는 식입니다. 그럼 x에 관련된 식을 미니마이즈 하면 되는 건데 x에 관련된 식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은 a 트랜스포즈 ax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 b를 0으로 만들면 돼요. 그럼 0 트랜스포즈에 여기도 0이 되니까 얘는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럼 상수만 남겠죠. 그래서 이때가 미니마이즈가 되는 거다.
여기에서의 조건은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가 가능해야 됩니다. A 트랜스포즈 A가 A 트랜스 그렇다고 합시다. 이제 항상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터블 할 때 이때 솔루션을 구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합시다. 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어떤 이걸 얘가 X에 관한 식이잖아요. 어떠한 X에 관한 식을 Y라고 합시다. 이게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조건은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를 M이라고 하고 Y 트랜스포즈 MY라고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밑줄 친 식을. 얘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생기면은 미니마이즈가 아니겠죠. 즉 Y 트랜스포즈 MY는 항상 0 이상일 때 Y가 0이면은 미니마이즈가 되는 건데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터블 하면은 Y 트랜스포즈 MY는 항상 0보다 큰 파지티브 데피니트. 우리 저번 시간에 뵀죠? 쿼드라틱 이퀘이션에서 이러한 xt, ax 이게 뭐 0보다 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0 이상이면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됐고 0보다 스트릭트하게 크면은 파지티브 데피니트였는데 얘는 파지티브 데피니트예요.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터블 할 때 얘는 항상 파지티브 데피니트인데 그것도 일단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항상 0보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때 미니마이즈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두 번째로 증명을 하는 방법이 미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코스트 펑션이 쿼드라틱하게 있을 때 이 참수니까 쿼드라틱하게 했을 때 최소점을 주하는 것은 이 fx의 미분값이 0인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0일 때가 이렇게 기울기가 0이니까 여기 최소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뭐 이러한 형태의 쿼드라틱 펑션이면은 미분할 때가 맥스 값이 되는 거고 미니나 맥스를 찾을 때 미분을 해서 미분인 값이 0인데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럼 얘를 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x에 관해서. 근데 우리가 매트릭스가 있었을 때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얘를 전개를 결국 하면은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x의 2차니까 x 뭔가 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그냥 x가 빠지고 뭔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다항식에서 미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매트릭스 미분은 특별한 경우인데
1차에 대해서는 H 트랜스포즈가 있으면 그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없애서 나온 식으로 미분이 되고, 시메트릭, 시메트리컬 매트릭스에 대해서만 미분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이 시메트리컬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쿼드레틱한 포뮬레이션이 나와 있을 때, 얘는 2가 앞으로 나오고 EMX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미분을 해서 0인 값을 찾으면은 이 이퀘이션이 결국 미분을 하면 이렇게 돼서 이게 0일 때인 거예요. 즉, 2는 앞으로 빠지고 H 트랜스포즈 AX는 H 트랜스포즈 B. 이 식을 만족할 때가 미분인 값이 0인 지점이고 이때가 미니마이즈한. 이런 상황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미니마이즈니까 결국 이것을 풀려면은 H 트랜스포즈 A가 인버터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전에서도 H 트랜스포즈 A가 인버터블하다고 가정을 했는데 인버터블을 해야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인버터블이 하지 않더라도 미니마이즈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조건을 만족해주면 미니마이즈는 됩니다. 결국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은 거니까. 인버터블 할 때는 그냥 그 솔루션을 쉽게 찾는 거고, 인버터블 하지 않다라는 것은 미니마이즈를 할 수 있는 x가 여러 개라는 거겠죠.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유니크 솔루션이 아니라 인피니티 솔루션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걸 만족하는 게 미니마이즈 하는 거고, 인버터블하다는 조건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은데, HN스포즈 A가 인버터블하다는 조건은 A의 컬럼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와 동일합니다. if and only if. 이 말은 랭크 A가 값이 n이라는 말과 동일하고 이게 H 트랜스포즈 A의 파지티브 데피니트. 파지티브 데피니트니까 이게 0보다 크죠. 아까의 그 조건이 만족하는 거랑도 동의를 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증명하진 않을 건데 이런 동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그렇구나의 감을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동일한지에 대해서 저번 예전 렉처 시간에 배운 거에 비슷한 게 이런 특징들을 써놓긴 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그때도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 렉처 5에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똑같이 이 슬라이드를 올려놨었는데 컬럼 A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은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터블. 근데 그 렉처에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 렉처에서 이게 님 0이라고 되어 있는데 0이 아니어야지 인버터블 하는. 그리고 이 1, 2, 3, 4, 5번이 모두 다 똑같다는 말. 이걸 약간 가볍게 증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форм물한 증명은 아니고 AX는 0의 솔루션이 A의 컬럼이 모두 다 인디펜던트 하자고 합시다. 그 상황에서 AX는 0 솔루션을 구하려고 하면은 X는 0벡터, X는 0만 가져야 돼. A가 인디펜던트한 상황에서 AX는 0을 솔루션을 가져려면은 X는 항상 0이어야 돼. X가 다른 값을 가지면서 컬럼 A가 인디펜던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AX가 0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 A 트랜스포즈 앞에다 곱해줘도 0이게 되겠죠? 뭔가 0에다가 0을 뭔가를 곱해줬으니까 여기다 X 트랜스포즈를 곱해줘도 0이 됩니다. 얘는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를 다시 전체의 트랜스포즈의 AX는 0으로 쓸 수 있고, 얘는 결국 룸이잖아요. 제곱이 0이라는 거는 AX가 0이라는 거랑 같은 거죠. AX는 0에서 시작을 해서 A에서 B로 가고, B로 가고, B로 가고, E로 갔는데 이게 다 다시 A로 갔다. 이건 무슨 말이냐? A랑 B랑 C랑 D랑 E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X가 0인 것은 완벽하게 A 트랜스포즈 A X가 0인 거랑 동일합니다. 그럼 AX가 0으로 유니크 솔루션을 가진다는 것은 ATAX가 0이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진다는 거고 A는 렉탱귤러 매트릭스가 아니어서 인버스를 못했는데 얘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기 때문에 A 트랜스포즈 이게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지기 위해서는 얘가 0이니까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터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0 벡터에다 인버터블한 게 곱해져서 이게 X가 0이 나올 수 있는 유니크한 솔루션이 나와요. 그래서 AX가 0이 컬럼이 A가 인디펜던트 하면은 얘는 AX는 0 솔루션이 X는 0밖에 솔루션을 가지지 않게 되고 이게 쭉쭉쭉 전개돼서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터블한 것과도 동일이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 리스트 스퀘어를 기하학적으로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결국 이 커스트 펑션 에러 제곱이라 합시다. 얘를 줄이고 싶은 거잖아요. 어쨌든 제곱이든 크기든 똑같은데 B 햇을 A의 컬럼 스페이스 B 벡터를 A의 컬럼 스페이스에 프로젝션한 것을 B 햇이라고 합시다. A의 컬럼 스페이스는 A는 A1, A2, AN 이렇게 컬럼 벡터가 만들어지나요? A1부터 AN까지의 컬럼 벡터가 뭐 A2, 뭐 A3 2차원이니까 평면이라고 대충 그림을 그렸지만 어떠한 쉽게 생각해서 A가 2차라고 합시다. 컬럼 스페이스가 2차라고 합시다. 그럼 A1, A2가 인디펜던트하고 걔네들의 조합으로 어떤 컬럼 스페이스 A를 만들어내요. 컬럼 스페이스를 만들어냈을 때 AX는 B가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B가 컬럼 스페이스 안에 놓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B가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으면 AX는 B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B를 이 컬럼 스페이스 A에 프로젝션을 합니다. 그러면 이 컬럼 스페이스와 B의 오차. 이 컬럼 스페이스는 결국, 컬럼 스페이스가 결국 AX죠. 이 AX와 B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AX는 결국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는 거고 AX에서 마이너스 B를 했을 때 최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얘네가 orthogonal 할 때예요. 무슨 말이냐? AX는 이 컬럼에서 모든 점들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B는 하나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각 점에서부터의 이렇게 B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할 때 이 거리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컬럼 스페이스로부터 B까지의 그러니까 올도건을 할 때가 최소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즉, AX-B는 이 컬럼 스페이스에서 여러 가지 모든 점들에서 이렇게 AX-B가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이 AX가 올토곤을 할 때, 즉, B를 B 햇으로 프로젝션을 하고, 그럼 그 프로젝션한 점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AX-B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프로젝션 했으니까 거기에서 AX 햇은 B 햇을 만족하고 이때의 X 햇이 J를 미니마이즈 합니다. 그럼 이때의 X 햇을 구해야 되는 건데 orthogonal하다고 했으니까 이 컬럼 스페이스와 AX-B는 내적을 하면은 0이 돼야 되고 컬럼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각자의 A 벡터들에 대해서 내적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다 매트릭스 형태로 합치면 HTranspose AX-B가 0이 돼. 이 말은 아까 유도한 거와 같죠? HTranspose AX가 HTranspose B와 같을 때가 미니마이즈가 됩니다. 이때는 항상 미니마이즈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인버터블 하다라고 하면은 솔루션을 유니크하게 하나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분이든 기하학적이든 아니면 그 전에 제곱이든 이런 식으로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유도를 했지만 결국 이때 두 가지 컨디션을 통해서 그 값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한번 풀어봅시다. AX는 B를 푸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AX-B를 미니마이즈 하는 X 무언가를 찾아라. 인컨시스트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것도 예전에 아주 짧게 말하고 넘어간 거라서 적어도 하나가 솔루션이 있다고 하면 얘를 컨시스턴트 하다고 하고요. 솔루션이 하나도 없으면은 노 솔루션 인컨시스턴트 하다고 합니다. 원래의 AX는 B를 풀려고 하면 X가 안 풀려요. 솔루션이 없는 경우에 이 상황에서 리스트 스퀘어를 푸는 거죠. 그럼 이거를 결국 푸는 것은 A 트랜스포즈 AX는 A 트랜스포즈 B를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돼요. 그럼 A 트랜스포즈 A는 이때부터는 그냥 계산이죠. 0, 16, 27, 1, 6, 5. 이렇게 H 트랜스포즈 A와 H 트랜스포즈 B를 구했으니까 이제 이 문제는 다시 재정리가 돼서 이거를 푸는 AX는 B를 구하라 문제로 됩니다. 얘의 디터미넌트 계산하니까 0이 아니네요. 그래서 인버터블 하고 그러면은 역행렬을 그냥 계산해서 솔루션을 구하면 되겠죠. 2x2 매트릭스의 역행렬 어떻게 구하죠? 디터미넌트에 A랑 B의 순서를 바꾸고 여기에 B와 C에는 마이너스 X를 줍니다.
그럼 디터미넌트는 AD-BC니까 85 빼기 1, 84. 이렇게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이걸 안 지웠네. 두 번째 솔루션, 이미 답이 나버려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이 이것도 ATAX는 A 트랜스포즈 B로 구하면 되는데, 얘는 좀 커졌잖아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 하지만, 이게 사바이 이 매트릭스와 뭐 이것을 계산하기가 좀 성가신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은, 얘 컬럼 스페이스를 볼 때, A1과 A2가 올토고널합니다. A1 트랜스포즈 A2가 0이에요. 그럼 결국 AX는 B를 찾는데, 우리는 B 벡터가 여기 있었고, 평면 컬럼 스페이스에서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래서 B 셋이 컬럼 스페이스에서 프로젝션한 건데, 이 올토고널하니까 이 A1과 A2가 올토고널한 스페이스가 컬럼 스페이스를 구성하니까 이 프로젝션을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프로젝션 한 값이 결국 이 셋이 어떠한 형태의 A1 더하기 아니, 이 되는 것 자체가 그냥 프로젝션으로 A1의 크기로 그대로 나눠주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돼.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는 프로젝션은 B 햇을 찾고 AX 햇은 B 햇시에서 A는 여기씩 가져와서 X 햇을 풀어주면은 답이 나옵니다. 프로젝션이 나온 김에 조금 더 예전 거의 공부를 복습을 하면은 이게 결국 그램-슈미츠 알고리즘이랑도 연관이 되고 올토고널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프로젝션은 A에다가 A의 프로젝션을 한다고 했을 때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의 A 트랜스포즈 이렇게 됩니다. 우리 다시 제대로 써서 B 햇이 콜럼스페트 A에 B를 하는 것은 이렇게 되고 HA가 오토고널하면은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이것은 A 트랜스포즈 어 인버스 아니야 음, 그러면 얘가 트랜스포즈였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쉽게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리트 스퀘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하학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대수적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도 있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오르토고널라이제이션 하면은 딱 하는 게 결국 그램 슈미츠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그램 슈미츠 알고리즘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조금 복습을 해보면 얘네들이 베이시스일 때 베이시스를 오르토고널 혹은 오르토 노멀 이건 노멀라이제이션까지 된 거죠. 베이시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노멀을 만드는 건 그냥 노멀라이제이션만 해주면 되는데 그램 슈매츠에서 모디파이드 된 그램 슈매츠를 하면은 일반 제너럴한 그냥 일반의 그램 슈매츠는 이렇게 다 먼저 내적을 하고 마지막에 모든 벡터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했는데 이 모디파이드 버전은 조금 더 뉴메리컬한 스테빌리티가 있고요. 항상 할 계산을 구할 때마다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벡터는 그대로 베이시스를 가져와서 첫 번째 벡터를 그대로 크기로 나눠주고 노멀라이제이션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는 첫 번째 벡터에 직교한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빼주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합니다. 세 번째 벡터는 첫 번째 벡터와 두 번째 벡터에 직교한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빼주고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모두가 다 오토고널한 베이시스를 만드는 알고리즘을 배웠었어요, 저희가. 근데 이 과정을 자세히 다시 보면은 다시 그냥 값을 만드는 건데 새로운 변수로 정의를 할 때 이 그냥 u1을 q1 해시라고 하고 이 나누는 크기를 r1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빼지는 크기가 있는데 이 빼지는 크기를 r12라고 하고 또 나누는 크기를 r22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자의 뭔가의 상수 값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r11, r12, r22 여기는 상수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니까 R13, R23, R33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의 이름만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변수의 이름만 바꿔주었을 때 우리는 이 완전히 똑같은 식을 그램 슈미츠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완전히 똑같은 식을 R11, R12, R2, R13, R24 이런 R에 대한 변수와 Q에 대한 변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에서 R11, Q11은 Q1은 V1, V1이 처음에 Q1 해주셨으니까 Q2는 Q2 해시인데 Q2에서는 V2에서 R12의 Q1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변수만 다시 정리를 해줬어요. 이 변수를 정리한 것을 여기에는 뭔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 V에서 다시 정리를 하는데 얘는 Q1에만 관련된 함수고 V2는 Q2, Q1에 관련된 함수고 V3는 Q1, Q2, Q3에 관한 함수니까 얘를 앞으로 0으로 붙였어요.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 V, V1, V2, V3는 QR 매트릭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Q는 우리가 그램 스미치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잖아요. U1, U2, U3인 것처럼 Q1, Q2, Q3가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또 놀말합니다. R은 각자 거기에서 정해져 있는 크기인 거고, 어떠한 상수값인 거고. 어떠한 베이시스를 또 놀멀한 매트릭스 곱하기 상수값으로 만들었는데, 아까 그 0이 있는 덕분 때문에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됐죠. 제네럴한 매트릭스로 가정을 해서 이건 결국 베이시스만 꾸리면 되는 거니까 V1, V2, V3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만 하면 되거든요. 어떠한 제네럴한 매트릭스에 대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컬럼이 있으면 얘를 오토고널 베이시스인 Q로 만들어냈고 거기에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로 R로 맞춰서 V는 QR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할 수 있는데 이게 QR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결국 QR 팩토라이제이션은 모디파이드 그래프 스미스 알고리즘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Q는 orthogonal하기 때문에, orthonormal하기 때문에 Q 트랜스포즈 Q는 I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QR을 왜 했냐? A가 QR이라고 했을 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 B인데 A가 QR이니까 얘를 다 QR로 바꿔줍시다. QR 트랜스포즈 QR 인버스 QR 트랜스포즈인데 이 트랜스포즈는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고 Q 트랜스포즈 Q는 I로 되니까 사라지고 R 트랜스포즈 R 인버스 R 트랜스포즈인데 얘는 인버스 다시 순서 바꿔주면 R 인버스 R 트랜스포즈의 인버스 R 트랜스포즈여서 트랜스포즈의 인버스와 트랜스포즈가 곱해지니까 이것도 사라져서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좀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R 인버스 Q 트랜스포즈 B로 정리가 돼요. 이게 왜 좋냐? 얘도 결국 트랜스포즈고 얘도 인버스 하는 계산이 있는데 얘도 인버스 하는 계산이 있잖아요. 그럼 왜 똑같이 인버스 하는데 뭐가 좋지? 로 봤을 때 A 트랜스포즈 A는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라서 약간 거의 다 제너럴한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어. 인버스 계산이 어려워요. 근데 R은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계산이 쉽습니다. 왜 쉽냐?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결국 이게 R에다가 R의 인버스를 곱한 게 아이덴티티를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고 우리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배울 때 저희가 한 거에서 이 솔루션을 푸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AX는 B를 풀 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어퍼라고 합시다. 뭐 1, 2, 3, 0, 1, 2, 0, 0, 1, X, Y, Z, X는 3, 4, 5. 어퍼든 트라이어든 로어든 AX는 B를 풀려면은 이 바로 Z 값 나와버리죠. Z 값 나왔으니까 Y 나오죠. 그러면 Y, Z 나오니까 X 나오니까 AX는 B를 풀기가 쉬워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어떠한 밸류들의 인버스도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예요.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건데 이 인버스의 계산한 뭐 트라이앵글 매트릭스의 계산 얘의 엔트리를 R1이라고 할까요? 그럼 R에다가 R1을 구하면은 이게 1,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X는 B를 결국 여러 번 푸는 문제랑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 갖고 엔트리들을 구하는 게 아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의 값들을 다 쉽게 풀 수가 있고 인버스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차원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인버스 계산하는 건 내가 하든 컴퓨터가 하든 굉장히 쉽다. 그래서 이렇게 QR 팩토라이제이션을 하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풀게 됩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상식인데 우리가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을 배울 건 아니지만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은 로어 트라이앵글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나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러한 형태로 디컴포지션 되는 것을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촐레스키 디컴포지션 팩토라이제이션 항상 같은 말들을 쓰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A는 QR일 때 A 트랜스포즈 A는 R 트랜스포즈 Q 트랜스포즈 QR이니까 Q 트랜스포즈 Q는 아이덴티티가 돼서 R 트랜스포즈 R이 되잖아요. 이거를 새로운 형태의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이 새로운 형태의 매트릭스의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이 R 트랜스포즈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QR 팩토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촐레스키 디컴포지션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촐레스키 디컴포지션과 QR 팩토라이제이션이 약간 연결이 될 수가 있다. 특별한 경우에 H 트랜스포즈 A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연결이 될 수 있다. 또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신기한 알고리즘 같은 건데 QR 팩토라이제이션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걸 뉴메리컬하게 구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겐밸류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QR 팩토라이제이션을 하고 여기서 얻은 QR이 있으면 얘를 뒤바뀌어서 RQ를 곱해서 새로운 A를 만들어냅니다. 음, 새로운 이거 잘못 썼네요. 새로운 A에 대해서 얘를 다시 QR을 하고 여기서 다시 RQ를 뒤집어서 그 다음 스텝 A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QR을 하고 RQ를 곱해서 새로운 A를 만들고 그 새로운 A에 대해서 QR을 하고 다시 뒤집어서 RQ를 곱해서 새로운 A를 만들고 이걸 이터레이션 하는 것을 QR 이터레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A가 아이겐밸류가 실수라고 하면은 이 이터레이션을 쭉 했을 때 결국 이 아이겐밸류에 수렴을 하게 돼. 그래서 뉴메리컬하게 아이겐밸류를 알고리즘 차원에서 계산을 얻어낼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이게 왜 수렴을 하냐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일이라 링크된 프루프로 보시면 되는데 아이겐밸류를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의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다. 조금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계속 하던 김에 넘어서서. 리스트 스퀘어를 QR로도 풀 수가 있고 QR로 풀어도 굉장히 좋았고 SVD로 풀어도 좋습니다. SVD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SVD를 했을 때 이 식을 그대로 쭉 전개를 해주면은 여기서 U와 V는 orthonormal하니까 U와 U 트랜스포즈는 I고 V와 V 트랜스포즈는 I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쭉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제네럴한 시그마에 대해서는 인버스 할 수가 없어요. 플랭크에 대해서는 시그마를 인버스가 할 수가 있는데 제네럴한 시그마는
일반적인 모든 매트릭스에 대해서 시그마 1에서 시그마 n까지 있고, 여기가 약간 0 매트릭스가 되거든요. 애초에 디터미넌트가 0이 돼버려서 인버스가 안 되는데, 이거의 인버스의 대체 개념으로 시그마 플러스를 설정해줘서 그냥 시그마 1분의 1, 시그마 n분의 1까지 다이아고널한 매트릭스고 나머지를 0000으로 만들어주는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인버스가 아니라 이거를 시그마 플러스로 대체를 하면 결국 시그마 플러스와 시그마도 아이덴티티는 아니고 아이덴티티의 000의 형태가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 인버스끼리 지워지는 효과들이 점점점 생겨서 x는 이거와 비슷하지만 인버스는 아니고 시그마 플러스라는 새로운 형태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n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svd를 하면은 이 복잡한 식이 결국 간단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트랜스포즈만을 이용해서. 그리고 시그마는 그냥 단순히 몇 분의 1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푸는 방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 리스트 스퀘어 푸는 방식이 그냥 AX는 B 푸는 방식이었을 때 AX는 B에서 X는 A의 인버스 B를 푸는 거잖아요. 그때 시그마 인버스 이거 식인데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이게 완전히 풀랭크이고 인버스가 가능하면 똑같이 해지는 거고 제너럴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인버스가 안 되지만 시그마 플러스로 하면 리스트 스퀘어로 푸나 뭐 이걸로 푸나 똑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를 푸는 방법 중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풀었죠. 이렇게 식이 유도가 됐으니까. 네, QRD 컴포지션 할 수 있으면은 쉽게 풀 수 있고, SVD를 할 수 있으면 또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때 컴퓨테이너셜 코스트들이 정해져 있고, 즉, 얘는 훨씬 더 컴퓨테이션이 적어서 빨라요. 얘는 그 다음으로 빠른데, 얘는 사실 뭐, 컴플렉시티는 똑같지만, 얘는 그 다음으로 빠르지만, 뉴메리컬하게 언스테이블합니다. 얘는 가장 뉴메리컬하게 스테이블하고, SVD 자체가. 랭크가 없어도 제너럴한 알고리즘에서 SVD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QR이나 SVD를 둘 중에 하나로 리스트 스퀘어를 풀게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스테빌리티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SVD를 풀어야 되는 거고,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QR로 풀게 됩니다. 이것도 약간의 형식으로, 매트릭스 자체가 1컨디션드하다는 조건은 매트릭스 자체의 크기, 매트릭스와 매트릭스의 인버스의 크기를 곱한 것으로 설정을 해서 이게 인버스와 그대로 곱했으면 1에 유지하면은 뉴메리컬하게 안정적이 되거든요. 이걸 numerically well condition 이게 1 컨디션 로 보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메리컬 매트릭스의 뉴메리컬 스테빌리티를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쓰이는 알고리즘들이 다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어, 오늘 많이 수업을 안 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내용이 별 길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쉬고 30분까지만 쓰고
수업 자체를 빨리 끝내도록 하시죠. 네, 90분까지만 10분이 되었으니까. 자, 자, 수업을 합시다. 그, 결국 이제까지 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HN 스포츠 A vs HN 스포츠 B. 이것만 알면 리스트 스퀘어 거의 푸는 거잖아요. 그것을 유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던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QR 디컴포지션은 좀 중요하긴 해요. QR 팩토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접단 설명을 하긴 했지만 QR이 이렇게 오르토고널한 매트릭스 Q와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로 만들어지는데 결국 이 만드는 과정은 그램 슈미츠 알고리즘이랑 똑같다. 그럼 그램 슈미츠 알고리즘을 알고 있으면 외우고 있으면 QR 팩토라이제이션도 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 딴소리들을 하는데 이런 딴소리들은 그냥 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계속 딴소리를 할 건데 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데이터들이 이제 라인으로 어 라인 피팅을 해봅시다. 리스트 스퀘어를 배웠으니까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x, y로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y는 ax 플러스 b 혹은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로 라인 피팅을 한다고 해요. 그럼 아까의 데이터를 이렇게 쭉 아까 나열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쭉 나열하고 리스트 스퀘어를 풀면 됩니다. 이 네 개의 점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베타 1과 베타 제로를 구해라. 그럼 2,1은 여기 정도, 5,2는 여기 정도, 7,3은 뭐 이 정도. 뭐 대략적으로 점 이렇게 네 개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근사하는 식이 대략적으로 만들어질 건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 어, 아까 베타 1 x 베타 제로라고 하면은 y는 베타 제로 파워 엥 잘못 썼네요. 1x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즉 y는 1, 2, 3, 3, 2, 5, 7, 8, 2, 5, 7, 8, 1, 1, 2. 그럼 이게 A, B, A, 베타 제로, 베타 1, B, 베타 제로, 베타 1은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풀면 되겠죠? 이거를 매트랩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많다고 했을 때 얘를 피팅하는 선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데이터 이렇게 쭉 나열해주고 매트릭스 인버스 계산하면 풀어줄 거예요. 대충 아무렇게나 데이터를 찍어봤는데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시간과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시간의 분포라고 합시다. 스마트폰 시간이 평균적으로 몇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간고사 점수는 하락한다. 이런 데이터예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LS로 피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데이터가 이렇게 깔끔하게 리니어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스마트폰에 쓰면 쓸수록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안 쓰면은 점수 상위권이고. 아, 물론 당연히 이러진 않을 거예요. 여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겠죠. 6시간씩 스마트폰 하는데 갑자기 100점 맞아버리는 나쁜 친구들.
하지만 이런 것 아웃라이어들이고 대략적으로 이런 경향성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리스트 이렇게 라인 피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커브 피팅을 해야 되는데 커브 피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폴리노미얼한 이퀘이션이라고 하면은 이 매트릭스의 크기만 키워주면 돼요. 아까는 단순히 1111 x 1 x 2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 다항식이든 어떤 함수든 상관없이 거기에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 거라서 이게 다항식의 개수의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3라고 하면은 각자의 그 값들을 이렇게 제곱, 세제곱을 넣어줘서 매트릭스 X를 만들어주고 피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YX 있을 때 베타는 X 뭐 이런 식으로 베타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가 결국 어떠한 폴리노미얼 이퀘이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풀 수가 있고 풀 수가 있다. 그것을 코드로 잠깐만 살펴봅시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라인으로 피팅했을 때 2차로 피팅했을 때 3차로 피팅했을 때요. 2차로 피팅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게 파라볼릭한 함수이기 때문에 어딘가 최대점이 있으면은 최소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최대점이 여기라서 점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함수만 분석하면은 오히려 시간이 적당히 스마트폰은 해야 성적이 올라가네라는 데이터 이상한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3차로 해주면은 오히려 3차 했을 때 더 피팅이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렇게 데이터 피팅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 뭐 코드까지도 살펴보면은 결국 똑같아요. 이 데이터들의 XY가 있을 때 XY들의 각자의 데이터들을 노이즈를 추가해서 만들어줬고 X3승 X3승까지 해야지 3차에 피팅이 되니까 아니면 X제곱을 각자 더해주고 이 계산하는 게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 A의 인버터블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 Y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은 그 코이피션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가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한번 심심해서 해본 건데 그러면은 사인 함수가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여기에 나타나오는 개수들이 결국 피팅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리스트 스퀘어로 피팅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궁금해서 해봤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인 함수를 피팅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이상했던 것은 그 지금 이게 폴리노미얼 디그리니까 1차, 3차, 5차, 7차 사인 함수 자체는 1, 3, 5, 7 이 짝수함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점점 늘려놔서 피팅을 한 건데 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 때 이렇게 갑자기 오차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게 결국 실제로 피팅한 결과인데 1차, 3차, 5차, 7차라고 하면은 직선으로는 당연히 피팅이 안 될 거고
점점 점점 하면서 이 꾸불꾸불한 게 맞춰지다가 어느 순간 차수가 증가하니까 오차가 생기는데 왜 오차가 생겼을까요? 고차면은 더더욱 정보가 많고 데이터도 충분히 있으면은 피팅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사실 실제 리얼 프로그램인데 이게 X의 뭐 11차라고 합시다. 그럼 X가 지금 16이잖아요? 뭐 16에다가 X에 11승 하면은 숫자가 너무 커지죠. 그러니까 뉴메리컬한 인스테빌리티가 생겨요. 7승만 해도 사실 엄청나게 커질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인스테빌리티를 뉴메리컬 스테빌리티를 올려줄 수가 있냐?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데이터를 다 x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노멀라이즈를 해서 피팅을 하고 다시 나중에 원래대로 만들어줘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 처리를 하면은 에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더욱 피팅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정말로 피팅이 잘 됐을 때 이 테일러 시리즈의 개수가 3팩토리얼 분의 1, 5팩토리얼 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냐를 따져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옵니다. 무한개의 데이터가 있고 무한개의 피팅을 하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조금 더 개념적인 걸로 넘어가서 이제까지 배운 이 X는 A 인버스 B 이게 우리가 보통 인버스를 푸는 방식이고 이게 리스트 스퀘어에서 하는 인버스인데 리스트 스퀘어에서의 이거를 수도 인버스 혹은 무어 펠로즈 인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어 펠로즈 인버스는 이걸로 정의되는 건 아니고 A 플러스라고 뭐 했을 때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터블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근데 무어 펠로즈의 인버스라는 개념 자체는 이걸로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H 트랜스포즈가 A가 인버터블한 스페셜한 케이스에서만 무어 펠로즈가 이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무어 펠로즈 인버스에 대해서 수도 인버스의 데피니션에 대해서는 이 조건들이 만족이 되면은 얘를 무어 펠로즈 인버스라고 합니다. A 플러스는. 이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인버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인버스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이런 값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특별한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무얼 밸런스 인버스는 항상 존재해요. 무얼 밸런스 인버스는 A 매트릭스가 랭크가 몇이든 렉탱귤러라든 뭐든 전혀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고 유니크합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수도 인버스를 계산할 수 있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컬럼 벡터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때만 그때 H 트랜스포즈 A가 인버스해서 인버터블해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찾냐? 우가 펠로즈 인버스는 SVD로 찾습니다. 왜냐? SVD는 어떠한 제너럴한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다 정의가 되기 때문에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유니크니스에 대해서 증명은 저도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더 어려워서 어렵고 잘 나와 있지도 않고 이래서 그냥 유니크하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보통 수도 인버스하고 무어 페널스 인버스 하면은 이 식을 많이 볼 거예요. 보통 이걸로만 표현을 하는데 B가 붙으면 안 되겠죠. 인버스는 B는 없어야겠네. 제가 잘못 쓴 건데.
근데 이게 정확한 정의는 아니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무얼 밸런스 인버스고 그 개념은 좀 더 확실하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얼 밸런스 인버스는 유니크한데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유니크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결국 ax-b를 미니마이즈 하는 x를 찾는 거잖아요. 여러 x가 똑같은 값으로 미니마이즈 할 수도 있다. 그 여러 x라면 지금은 리니어 알제브라를 다루고 있으니까 무한계겠죠. 한 개 아니면 무한계여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AX는 B가 만족하는 X가 한 개가 아니라 무한계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그때 보통 값을 어떻게 찾냐?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문제니까 레귤러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섞습니다. 수많은 X, 무한계의 X의 솔루션 중에서 그럼 X 자체의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미니마이즈를 하겠다. 이러한 방식을 티코노프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꼭 X의 놈을 줄일 필요는 없어요. 뭐 다른 방식으로 뭔가 하나의 컨디션을 더 추가해줘서 X를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X를 줄이는 이유는 우리가 컨트롤을 한다고 하면은 X가 컨트롤 인풋이라고 했을 때 컨트롤 인풋의 크기를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에너지를 덜 쓰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면서 우리가 주어진 오브젝티브를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말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통의 이 norm이 에너지를 의미하는 경향이 많아서 이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뭐 굳이 막 얘를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 x가 1, 3인 솔루션이 있고 x가 10에 100승, 10에 50승 뭐 이런 솔루션이 있을 때 이게 똑같이 ax-b를 j를 똑같은 j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x가 작으면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계산하기도 편하고 에너지 차원에서도 좋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게 티코노프 레귤러라이제이션이고 더 나아가면은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은 이제 다 풀었고 거기에다가 컨스트레인트가 붙어있는 여기서부터가 사실 본격적인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리니어 시스템 티어리,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리니어 컨트롤 티어리 어쨌든 리니어 시스템 자체가 상태를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로 x는 ax 플러스 b, y는 cx 플러스 b 제어법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센서 모델이고 이게 다이나믹스 모델인데 얘네들 가지고 어떻게 옵티마이즈를 할 거냐의 문제예요. 이게 단순히 리스크 스퀘어만 푼다? 그러면 그냥 끝난 문제인데 우리는 수도 인버스 하면 그냥 계산 끝이에요.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숫자 배진 게 들어가죠.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중요한 게 컨스트레인트고 이거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고 이게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것도 리니어 컨스트레인트니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들에서 쭉쭉쭉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재밌습니다. 해야 되고 이것까지는 아마 학부생 수업 중에선 없을 것 같고 대학원 수업에서부터나 점점점 다루게 될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시면 대학원 수업도 미리미리 들어보시면서 재밌는데? 생각보다 안 어렵네? 대학원 수업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리스트 스퀘어를 알면은 컨스트레인트 리스트 스퀘어도 풀 수 있지 쉽게. 그런 측면에서 약간 맛보기를 할 건데 이거는 제가 수업 자료를 올려놨을 거예요.
네, 잠깐 미시간에서 수업을 제가 했던 자료인데, 자동제어에서도 잠깐 다룰까 싶기도 해요. 500번대라는 것 자체가 대학원 수업이라는 거고, LQC, LQR, MPC, 칼만 필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수업하는 것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 이거 방금 했죠? AX-B 스퀘어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얘를 미분해가지고 얘가 0인 되는 것을 찾았어요. 한 번 더 미분한 게 해시안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쓰션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배우고 있는 거죠. 펄 매트릭스고 랭크 A가 N일 때, A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때 인버터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하냐? 철레스키나 QR 팩토라이션을 구해요. 이 렉처 노트는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저는 수업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 미국 교수님께서 만드신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로 리그레션, 머신러닝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리그레션이고, 리그레션에서 파라미터들을 개하는데, 이렇게 티코노프 레귤레이션 텀을 이용해가지고, 파라미터들의 놈의 크기를 줄이면서 전체 크기를 줄이는 파라미터를 찾아라. 그것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 데이터 피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폴리노미얼 한 펑션을 쓴 게 아니라, 커널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피팅을 한 거고, 머신러닝에 하다 보면은 결국 이것도 리스트 스퀘어. 그리고 나오는 게 constrained 리스트 스퀘어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X, B를 만족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는 동시에 CX는 D를 만족을 시켜야 돼요. 이건 어떻게 푸냐? 가장 쉬운 방법이 어, 커스트 펑션을 구성을 할 때 CX-D를 더합니다. 람다로. 근데 람다가 무한으로 간다고 합시다. 람다가 무한으로 갔을 때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CX는 얘는 무조건 0이 돼야 돼. 왜냐면 조금이라도 값이 있으면 무한이 되니까 크게 무한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constrained 된 형태의 그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이게 하드 컨스트레인트라면은 CX는 마이너스 D가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소프트 컨스트레인트라고 해서 CX는 D를 줄이는 형태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옵티멀리티 컨디션을 배우면은 라그랑지안이랑 KKT 컨디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 매트릭스 형태로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CX는 D를 만족하면서 X-B의 놈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다이나미컬 시스템 제어에 문제가 되면은 좀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막 매트릭스 구성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결국 리니어 시스템에서 다 배운 것들이랑 똑같고 LQR이 됩니다. 컨트롤에 만들어지는 거가 되는 거고 이게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에서 이 시스템이 똑같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카만 필터가 돼요. 여기 뭐 제대로 된 설명이 많지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셨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LQR, 칼만 필터든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지금 들어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얘네들의 베이스가 다 리스트 스퀘어 아니면 컨스트레인드 리스트 스퀘어에서 출발하는 거고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에서 풀었으면은 얘네들도 그냥 다 쉽게 풀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빠르게 끝내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있으시면, 네, 끝나서 알려주세요.